이번 시간에는 공간에서 구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텐데요. 이 구의 방정식은요, 평면에서 원의 방정식을 확장시킨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했었냐면, 원이라는 것이 뭐예요? 평면에서 이렇게 원을 그리면 이 원의 중심, 즉 하나의 정점으로부터 만약에 이 원의 반지름이 r이었다면 이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r인 모든 점들을 모아놓은 것, 그러한 점들의 자취가 원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원의 중심을 a, b라고 하고 원주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x, y라고 한다면 이 x, y로부터 a, b까지의 거리가 즉 뭐예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x-a죠? 그 다음에 y-b의 제곱의 루트가 r이니까 양변 제곱해서 이렇게 된다. 이게 바로 원의 방정식이다. 이 내용을 다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확장시키면 돼요. 무슨 얘기냐? 자, 구라는 게 뭐냐 하면요. 공간에서 한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 즉 그 점들의 집합을 얘기합니다. 평면에서는 한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가 원이 되는 거고요. 공간에서는 똑같은 그런 점들의 자취가 바로 구가 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이 한 정점, 움직이지 않는 이 정점을 구의 중심이라고 하고 이 일정한 거리를 구의 반지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이랑 똑같죠? 그러면 구의 방정식은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구면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x, y, g라고 놓고 이 중심을 a, b, c라고 놓는다면 이 x, y, g로부터 a, b, c 사이의 거리가 무조건 r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반지름이 r이면. 그치? 따라서 요때는 x-a의 제곱, y-b의 제곱, g-c의 제곱에 원래는 뭘 씌워야 돼? 거리니까. 루트겠죠. 이 루트가 누구랑 똑같다? 반지름 r과 똑같단데 양변을 제곱하면 정확하게 요 놈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원의 방정식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다만 누가 추가됐어? 역시 지좌표에 해당하는 요 부분만 추가가 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똑같습니다. 개념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이 알려졌을 경우에 이렇게 구해내는 이러한 형태의 구의 방정식을 구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원에서도 얘는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다 이렇게 불렀었잖아요. 똑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설명들이 되어 있는데 이거 뭐 다 드렸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의 중심이 원점이라면 당연히 A, B, C가 모두 0 되는 거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G제곱은 R제곱 된다. 뭐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프랙티스 문제 볼까요? 다음 방정식이 나타내는 구의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 너무 쉽다. 얘는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1, 0,3이고요. 반지름은 2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요놈은 중심의 좌표는 4, 마이너스 1,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5. 그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제대로 공부했다면 수학 1에서 이거 정도는 여러분들 거칠 것 없이 풀어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볼까요? 수학 1에서 원의 방정식을 배울 때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 중심의 좌표가 A, B로 주어질 때 이 원의 반지름이 절대값이 즉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과 같다라는 거 얘기했었죠? 여기 왜 절대값이 붙으냐 하면 이놈이 이제 반지름 되는데 반지름은 항상 길이니까 양수가 돼야 되는데 X축에 접할 때는 X축 위쪽에서 X축에 접할 수도 있고요. 그림과 같이 X축 아래쪽에서 X축에 접할 수도 있으니까 이 B라는 놈이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지름을 나타낼 때에는
반드시 절대값을 붙여서 양수로 만든 다음에 길이를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있었다라고 배웠어요. 그죠? 근데 이러한 특징들을 확장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이겁니다. 구의 중심의 좌표가 A, B, C인데 이 구가 XY 평면에 접한대요. 그럼 이때 이 구의 반지름은 뭘까? 너무 쉽죠? 바로 이 구의 중심의 G좌표의 절대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절대값 C가 바로 반지름 R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절대값이 붙는 이유는 당연히 지금은 XY 평면 위쪽에서 구가 접했지만 이 아래쪽에서 구가 접할 수도 있기 때문에 C가 음수인 경우까지 고려를 해서 절대값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때는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 플러스 g-c의 제곱은 r 대신에 절대값 c를 쓰는데 어차피 우변은 r 제곱이니까 결국 c 제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여기까지는 쉬운데요. 사실 여기를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생각하더라고요. 이게 뭐냐? 구가 좌표 축에 접할 때는 어떻게 볼 거냐라는 건데 예를 들어 이 구가 X축에 접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쵸?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중심으로부터 이 X축과 접했다라는 건 X축과 만나는 그 접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접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중심에서부터 여기 접점 여기를 연결하면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 원에 있잖아, 원을 이렇게 그려놓고 원 밖에 한 점에서 뭘 그어버리면 접선을 그어버리면 이런 식으로 접선을 그어버리면 원의 중심과 접점을 연결할 때 이놈이 수직이 된다는 거 배워서 알고 있죠? 이놈이 구에서도 똑같이 성립을 합니다. 똑같이. 예를 들어 이렇게 왜 자꾸 구를 그리면서 이걸 이렇게 하죠? 자, 구가 있습니다. 구가 이렇게. 그지? 얘가 구인 걸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명암을 넣어볼까요? 이렇게. 그지? 근데 여기에 접선이 하나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중심입니다. 그러면 접점이 생길 테고요. 이 접점과 중심을 연결하게 되면 당연히 접선과 접점과 중심을 연결한 요 선분이 수직으로 만나게 됩니다. 구에서도 똑같이 성립을 해요. 똑같이 성립을 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 중심에서 X축과의 접점에 요렇게 접점을 연결하게 되면 결국 이 X축과 요놈이 직각을 이루게 되고요. 그림이 좀 이상하게 보이긴 합니다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요 접점이 결국 A, B, C에서 X축에 내린 수선에 발휘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치? 그런데 공간 위에 한 점에서 X축에 내린 요 수선의 발의 좌표 구하는 걸 앞에서 이미 배웠거든요. 이놈 A, 0,0 됩니다. 맞죠? 그러면 요 두 점 사이의 거리 누군데? 바로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됩니다. 요 두 점 사이가 요 놈의 루트가 누구랑 똑같은 거야? 반지름 R과 똑같다.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그지? 그래서 X축에 접할 때의 모는 구의 방정식은 중심이 A, B, C일 때 x-a의 제곱, y-b의 제곱 더하기 g-c의 제곱은 r제곱이니까 b제곱 플러스 c제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x축에 접할 때고요. 그러면 y축에 접할 때는 뭐겠어? y축에 접할 때에는 반지름이 a제곱 플러스 c제곱, 반지름의 제곱이니 그 다음 g축에 접할 때에는 뭐가 되겠어? 당연히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이걸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머릿속으로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림을 그려보세요. 대충. 그러면 충분히 반지름이 뭐가 된다는 걸 생각해 내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2차 방정식 이놈이 나타내는 도형 그랬는데 이거 똑같죠? 우리 원의 방정식에서도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꼴 0은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다.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 완전 제곱걸 만들었었죠? 그 다음에 y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 완전 제곱걸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4c 뭐 이렇게 했었나? 요 놈을 가지고 원의 중심과 원의 반지름까지 알아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구의 방정식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구의 방정식도 결국은 여기에 누구 하나 더 추가된 거예요. g의 성분 하나가 더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g 플러스 d 이꼴 얼마? 0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겠어? 당연히 구의 방정식의 일반형이 됩니다. 오케이? 여기 있네요. 구의 방정식의 일반형. 그러면 이렇게 구의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마찬가지죠. 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 완전 제곱걸 만들어줍니다. 2분의 b의 제곱, g 플러스 2분의 c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놈은 뭐가 됩니까?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4d 이렇게 정리가 돼서 이 구의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마이너스 2분의 c가 되는 거고 그때 반지름은 이놈의 루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이놈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4d 요 분자죠. 분자에 있는 놈이 0보다 커야만 이쪽이 양수가 되면서 구의 방정식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반지름은 양수고요. 그 놈을 제곱해도 양수가 되니까. 그래서 얘가 0보다 큰 경우만 구의 방정식이 된다. 그죠? 예. 그러면 그때의 중심의 좌표 반지름이 얼마인지는 쉽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0보다 작은 원은, 그런 구는 존재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퀄 0이 되는 도형은 그냥 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의 방정식이 되려면 이놈이 항상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여기 되게 복잡한 식이 주어져 있지만 원의 방정식에서도 우리가 봐서 알고 있듯이 그냥 뭐 하면 됩니까? 숫자로 주어진 경우에는 복잡하지 않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놈 바꿔주면 x-1의 제곱 빼기 1이죠. 그 다음 y 플러스 3의 제곱 빼기 9죠. 그 다음 마이너스 6의 제곱 이렇게 되나요? 빼기 36이죠. 플러스 30 이꼴 0이 되는 거니까 정리하면 x 빼기 1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g 마이너스 6의 제곱 이퀄 얘 뭐 돼요? 45에 46, 16 이렇게 되네요. 됐지? 따라서 얘는 중심의 좌표가 1, 마이너스 3, 6이 되고요.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16, 그래서 4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치? 어렵지 않게 구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제대로 공부한 학생들이라면 구의 방정식을 이해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거 강조드리고요. 만약에 구의 방정식이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수원의 원의 방정식부터 다시 공부하셔야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알겠죠?